과학하고 앉아있네. 네, 과학하고 앉아있네 올해 마지막 물리학자들 시간입니다. 네, 두 분이 이 자리에 처음 나오셨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입니다. 네, 함께 올해를 시작할 때는 1년이 진짜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죠. 제가 사실 이번 달 내내 시간이 너무 빠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군대 계속 하는지 약간 알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몇 년 전 일이 어제 일처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내적으로도 내가 이 시간 빨리 간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한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너무 신기하니까 계속 말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괜찮아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만 아니면. 네. 작년에 축구한 얘기를. 군대에서 축구는 너무 빨리 가요. 월드컵 벌써 끝날 때. 네, 그렇죠. 저희가 월드컵 16강 진출로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있는 동안에 이런 뉴스가 하나 스치듯이 지나갔었습니다. 뭐였냐면 구글 양자 프로세서에서 시공간 통과 베이비 웜홀 구현. 이런 제목을 딱 보면 사람이 일단 좀 흥분하게 되잖아요. 네, 일단, 베이비 웜홀. 약간 언제 짐 싸면 되지? 이런 생각 슬슬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10년차 서당계 초기 딱 왔어요. 이건 굉장한 것이다 뭔가. 그래서 이제 기사를 읽어서는 정확히 뭘 했다는 건지 좀 알기가 어려워서 언젠가 좀 자세히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두 분 나오셨으니까 정확히 뭘 만들었다는 건가요? 이게 웜홀 하면 오정근 박사님이 중력학 전공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양자역학 공부했잖아요. 양자역학 공부하면서 물리학자들이 여전히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게 서로 얽혀있는 두 상태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상태 정보를 알게 되면 다른 쪽 정보는 순간적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게 마치 마치 강속을 뛰어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두 시공간의 두 점이 웜홀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게 양자역학과 그다음에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위배하지 않고서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뭐 제 전공도 아니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는 하기 힘든데 뉴스 실린 거로 봐서는 그런 게 아닌가. 스푸키 액션 에러 디스턴스 그러니까 무서운 그 원격 작용설 이렇게 또는 뭐 이상한 소름 딱 좋은 표현이네. 소름 끼치는 원격 작용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 사실이면 한숨 돌리게 되는. 그럼 그 얽힘 하나하나가 다 작은 웜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걸 슈퍼컴을 그러니까 얽혀 있는 경우에 입증했다는 건데 저 이제 제목만 보고 저도 드디어 웜홀에 신기한 논문이 나왔다라고 막 신나서 베이비 웜홀이니까 이거 언제 키워서 진짜 웜홀로 만들지? 막 이랬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트래버서블 웜홀이라고 여행 가능한 웜홀에 대한 얘기니까 정보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실제 여행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웜홀 자체는 상대론에서는 이상한 물질, 익소틱 매터라고 하는 그 음의 에너지를 가진 녀석이 있어야 열리는데 시공간이 열리는데 여기를 우리가 여행을 한다는 건 일반 물질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이걸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대론하는 분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재밌겠다 그러고 좀 논문을 찾아보니까 전혀 제 전공이 아니고 이거 상대론 논문도 아니고 이거는 순수히 이제 이론 물리학과 양자 정보 이론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웜홀에 빗댔을 뿐이지 웜홀과 같은 구조로 이게 작용한다라는 걸 빗댔을 뿐이지 실제 이제 우리가 시공간을 여는 그런 웜홀의 정확한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센세이션해서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전문가가 한번 잘 설명해 주시면 저도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내용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든 게 이게 이론이 나온 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아요. 2013년인가? 네, 그렇죠. 생각보다 10년도 채 안 된 그런 이론인데 벌써 실험으로 이렇게 규명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기는 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구글의 양자 컴퓨터에서 가짜 블랙홀을 만들어서 이 블랙홀 두 개 사이를 연결하는 웜홀을 만들어서 여기로 정보를 보냈는데 성공을 했다. 결국 한 일을 정리하면 요거를 한 거죠. 와, 이거 뭔가 엄청난 뭔가 약간 촉이 오긴 하죠. 엄청난데요. 이론적으로는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수년 전에 ER, EPR 가설 뭐 이게 사실은 이론적인 토대고 그게 뭐냐면 이제 EPR이라는 게 그 양자 정보 이론의 그 EPR 패러독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ER은 아인슈타인 로젠 브릿지라고 그래서 그 웜홀의 모태가 되는 연구. 이게 이제 등가로
붙여놓으면서 양자 정보의 효과가 웜홀 시공간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정보가 전송될 수 있다라는 이제 가설적인 이론을 이제 슈퍼컴을 가지고 입증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 네이처 논문에서.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웜홀은 실제로는 다 그 ER이라는 거잖아요.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여행하는 웜홀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양자 상태를 아주 많이 얽혀놓은 상태를 가지고서 그 웜홀을 만들 수 있는가? 실제 이제 스페이스 타임 웜홀을 만들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얽힘은 지금 네. 이 웜홀로 설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렇지만 블랙홀을 얽힘으로 설명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제 웜홀을. 실제 웜홀. 실제 네네. 웜홀을. 네, 그러니까 실제 웜홀은 아니고 이게 정보 전달에 있어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인 셈이죠. 이 웜홀을 통해서 전달하면 시공간의 다른 두 점이라도 이게 보통 시공간에 가야 할 길을 다 거쳐서 가면 특수상대성 이론을 위배하는데 웜홀을 통과하면 그 위배하지 않고도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것이 굉장히 어떤 물리학자들을 만족시킬 것 같긴 하네요. 왜냐하면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네, 좀. 맞아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저희가 언제 내년에 좀 자세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본격적인 순서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이고 들뜬 분위기를 살려서 예술과 사랑이 가득한 그런 시간으로 좀 꾸며봤는데 세상 차분한 분들 모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텐션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가짜 억지 텐션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네거티브 텐션이죠. 에너지와 달리 흔하게 발견되는 네거티브 텐션이죠. 네, 그러면 예술과 무술과 과학에 두루 능하신 우정근 박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연말 K-팝 물리학 대전입니다. 예, 요새 뭐 저기 사건의 지평선 노래 덕에 역주행하고 있죠. 전 국민이 블랙홀 피직스의 전문가가 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 노래를 저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한다는 게 약간 배신감이 느껴지긴 했지만 이거 정말 덕후의 마인드 아닙니까? 제가 지난달에 유엔 과학의 기념 행사로 고등학생들 한 100여 명 앞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제 물리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블랙홀 이야기가 나와요. 블랙홀 간직한 이야기가. 그러면서 사건의 지평선 하면 뭐 누가 떠오르죠? 하니까 그 좀 지루해 보이는 학생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유나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는 유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인지 몰랐어요. 훌륭한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사건의 지평선 이 개념이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원래 저희 이게 영어로 하면 이제 이벤트 호라이즌 학술 용어이고 이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뭐 사상의 지평선, 사상의 지평면 뭐 다 맞는 표현인데 이 노래 덕에 용어가 완전히 통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딸애한테 다르게 얘기하면 막 지적을 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똑바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 계기로 과거에 도대체 노래의 그런 물리학적 개념 또는 용어들을 실린 노래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자, 이게 얼마나 이제 의미를 잘 함축하고 있는지 이상형 월드컵처럼 K-팝 피직스 어워드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제목은 물리학이 깃든 노래하고 앉아있네. 물침 가좌. 물리학이 침투한 노래를 하고 앉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올해 사자성어입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끝났습니다. 앉아있네. 앉아있네. 그렇죠. 교수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영향력 있겠다. 규칙은 어떤 노래가 이제 가장 물리학적 의미를 잘 함축하고 표현하고 있는가. 노래의 선호도를 따지시면 안 돼요. 그냥 이제 가사의 물리적 의미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8강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8강전부터 해서 일단 샤이니의 노래 중에 블랙홀이라는 노래가 있고요. 이윤하에도 노래 중 이번 앨범 중에 블랙홀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끼리 이제 한 대결을 하나 보고요. 기천문학 관련 앨범이죠, 앨범. 네, 그렇죠. 그럼 샤이니와 유나를 부딪히면은 중력파가 나오는 건가요? 둘이 충돌하게 되면 그렇죠. 누가 더 임팩트가 커서 잡아먹는가에 따라서 나오는 중력파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월드컵과 K-팝과 이런 흥행되는 걸 모두 합친. 네. 그렇죠. 아, 빅픽처. 저는 유나가 샤이니를 잡아먹었으면 좋겠어요. 사실과 아, 그렇습니까? 네, 왜죠? 왜 그 위험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되게 위험하죠, 그죠? 네, 그렇죠. 샤이니 팬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대결은 이제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그다음에 부하걸의 신의 입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앨범도 굉장히 용어가 그 물리학을 많이 담고 있어서 이제 센세이션했는데 이제 힉스를 아마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8강전 다음 대결은 아이유의 시간의 바깥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 잘 모르실 저 노래 거예요. 되게 좋아하는.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가사를 다시 뜯어보니까 이건 블랙홀 노래예요. 진짜요? 또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제 많이 알려진 제가 강연에서 아주 잘 써먹는 10억 광년의 신호 이승환 이건 중력파에 관한 최초의 전 세계 최초의 노래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대결은 이제 넬의 백색외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잘 모르시는 노래들 중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지는 어떻게 추천한 건가요? 이건 제 임의대로. 아, 네네. 그 다음에 저희 딸애가 도움을 줬어요. 아. 얘는 얘랑 붙이자 뭐 이런 아. 식으로. 이 곡 선정도 이제 제가 모르는 곡을 많이 찾아줬고. 네. 그다음에 잘 모르시는 노래일 수 있는데 이제 기리보이라고 하는 래퍼의 시공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스페이스 타임. 이것도 랩인가요? 그러면? 예, 랩이에요. 이게 가사가 약간 이제 저도 찾아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런가요? 완전 물리학 교과서예요. 아, 진짜요? 네. 예, 그래서 또 랩이니까 가사가 많겠네요. 그렇죠. 가사도 많아서 맞아. 네, 그래서 이 가사들을 하나하나씩 음미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투표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대결 이제 샤이니의 블랙홀 보시면 그냥 뭐 블랙홀이라는 용어는 이제 더 이상 물리학의 용어는 아니지만 아주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블랙홀에 벗어날 수가 없는 끌림,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시간마저 빨려 드나 봐. 아니 근데 이거 내가 왼쪽 그 가사를 딱 보면서 네. 약간 사견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오가 자꾸 나와. 오, 아, 오. 네, 뭐, 오가 나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괜히 물론 억울해요. 샤이니가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네. 네. 좀 억울해요. 서울대 블랙홀을 전공하시는 우종학 교수님도 아, 계시니까 그래서 우씨, 네. 아, 예, 아, 우 씨와 오 씨가. 그렇죠. 자, 네네. 네, 이런 그래서 노래 들으면 좀 억울해요. 힘이 없어서 힘이 그러는 없어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두 눈앞에 깜깜해 빛들마저 삼켜도 역시 블랙홀의 성질. 아주 기본적인 블랙홀의 성질을 가지고 노래를 한 네. 노래죠. 근데 이제 유나의 블랙홀은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써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다녀갔겠지. 이 사건의 지평선에 이렇게 사건들이 쌓이는 네, 그 그렇죠. 표현이죠. 그러네. 근데 저기를 겪는 사람들은 사실 저기서 시간이 무한적으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멈춰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맞아. 두 번 다시 가까이서 볼 수 없어도 어두운 밤 하늘 속에 너를 찾아냈어. 자, 최초의 아, 블랙홀 이거 진짜 관측에 대한 많아. 이야기. 관측에 대한 그리고 얘기를 하는 관측에 대한 얘기를 거군요. 하죠. 중력파 중력파와 물리학. 네. 아인슈타인 이벤트 호라이즌 무슨 텔레스코프 텔레스코프, 프로젝트를 네. 이야기하고 있죠. M57인가요? 그렇죠. 천여짜리. 아, 이분 팔로우업을 하고 계시네. 그렇죠. 그러네요. 청소년 뉴스. 그래서 관측에 대한 얘기를 처음 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가요? 내부의 이야기를 하고 내부와 있습니까? 그 네. 시간 사건의 지평선에서의 기억이 정말 사라질까? 이게 이제 이 블랙홀 정- 정보 이건 손실 진짜 문제. 블랙홀이다. 네. 블랙홀 정보 손실 문제를 여기서 상당히 깊이가 있네. 네, 깊이가 있어요. 오, 그래 블랙홀에 털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그렇죠, 건가? 그렇죠. 네. 네, 털과는 상관없고 이거는 저 안에 정보, 들어가면 그렇죠. 정보가 사라지는지 그렇죠, 아닌지에 그렇죠, 대한 그렇죠.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약간의 가사의 깊이가 조금 심화된 그러네요. 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왼쪽 가사 샤이니의 가사가 약간 한 고등학생, 중학생 정도의 가사라면 말씀 오른쪽은 조심하십시오. 아닙니다. 다음에 나올 말을 아닙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네, 오른쪽의 가사는 조금 한 그 교양 천문학 정도는 한 학생 그렇죠. 과학 기사나 과학 팟캐스트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 분의 네. 가사라고 네. 볼 수 있다. 그럴 수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네. 샤이니 팬이냐 유나 팬이냐 이런 사심을 떠나서 네. 오직 가사만 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판단을 네네네 하면 네,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저걸 가려놨다고 해도 전 똑같이 얘기를 했을 네. 거고. 그리고 뭐 둘 다 가사나 음악적으로나 다 좋은 곡들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물리학자들 입장에서 본 거니까 그때 달라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십니까? 그거는 이제 마음속으로 각자. 마음속으로. 그렇죠. 토너먼트로 해서 우승.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내 생각에 우리가 우리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생각해요. 이거를 다 널리 알리고 네. 자 마음속에 한 곡을 뽑으시면 되는 거죠. 네네. 두 번째 대결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부하거래 신의 입자. 이건 누가 봐도 힉스 이야기예요. 네, 그렇죠. 이곳에 무게란 없어 착각이야 그대. 하지만 힉스 입자의 질량은 이렇습니다. 질량이 있죠. 사실과 다르다. 지금 빨간색은 지금 그쵸. 과학적으로 문제가 네. 있다고 제가 그렇게 판단되는 판단한 것은 겁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해주고 계시고요. 가벼운 존재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존 입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입자예요. 근데 그렇지만 사실은 실제로 일반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냐면 힉스 입자 네. 자체는 그게 없고 일종의 어떤 힉스 장 같은 게 있어서 네. 그게 지나가면서 다른 입자들에 다 이렇게 무게를 부여해주고 사라진다라는 식으로 보통들 이해를 하고 그렇죠.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보존 중에 가장 무겁다고 해도 실제로 가볍긴 하지 않습니까? 무겁습니다. 무겁습니까? 네, 그 가장 부분 조금 무겁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가벼운- 보존 예. 입자는 무게가 없어야 돼요. 질량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빛속도로 날아가는 네네. 4개 입자인데 이제 질량을 가진 보존 입자들이 있죠. W 보존, G 보존. 그런 것들이 이제 질량을 가진 4개 입자이고 힉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사의 진위에 대해 그냥 제 생각을 그냥 네. 표현한 거예요. 네. 물리학이라면. 근데 물리학의 가사가 아니라면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땐 신의 입자보다는 저는 중성미자를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네. 차라리 그렇죠. 부하거래 중성미자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은 또는 좀 유령 입자. 유령 입자. 입자. 유령 그렇죠. 입자. 네. 귀신 입자. 그리고 다들 찾아내지 못하지. 하지만 찾아냈죠. 근데 또 오야. 그죠. 이거 억울해요. 이런 노래 자문을 해주는 옷이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렇죠. 제가 뺄 수도 있었는데 이걸 안 네네. 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쿼크의 장난 이게 또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쿼크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근데 여기에 상당히 마음이 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헤어지고 이러는 게 이게 쿼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몸 안에 가장 많은 입자가 쿼크거든요. 네네. 눈에 그렇죠.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쿼크가 뭔 장난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모든 그렇죠. 어떤 물질들의 기본이 된다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그런- 네, 그렇죠. 실제로도 장난을 할지도 모른다는 네. 그런. 네. 정말 딥해지고 있군요. 맞죠. 이게 너무 이런 밝은 분위기에 너무 네. 딥하게 내려가서 그렇지 원래 시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제가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이거를 다 알면서 역설적으로 썼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한 바퀴 틀어서 네. 자, 그렇게 네.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자. 이게 유령 입자라고 정하는 편이 소리 없는 훨씬 나무처럼 더, 이런 네. 유령 입자라고 정하는 편이 훨씬 더 물리적이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하나 그 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 보선 중에 가장 무거운 입자라고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건 다 기본 입자들만 그렇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W 버전이라든가 그렇죠. Z 버전이라든가 미국 거로는 G 버전이라고 네네. 그러지만 저는 Z 버전이 더 익숙해서 Z 버전 또는 그 힉스 버전 이건 다 기본 입자들 표준 모형에 들어가는 기본 입자들인데 실제로 보선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자라고 불리는 그 많은 입자들 한 100개 넘거든요. 100개 종류의 그렇게 많은 중간자들도 다 보선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제법 무거운 놈들도 있어요. 그래도 힉스보다는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꽤 무거운 맞죠. 편이네요. 무거운 거죠. 125기가 전자볼트. 그냥 무겁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네. 가장 에너지 상태가 높은 가속기에서 발견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계속 에너지 레벨을 올려왔기 때문에 안 나오니까. 예. 자, 다음으로 참 쉽죠? 참 쉽네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아주 꽃을 유명한 하나 달아드릴 걸 그랬다. 유명한 사건의 지평선. 이건 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라진 별의 자리, 별의 종착역. 그렇죠. 네. 그죠?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이 옅어져 간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던 것들이 사건의 지평면에서는 흐려져 가는 거예요. 이게 멀리 이렇게 우리 눈에서 멀어질 때. 저는 이 가사를 이 곡이 역주행하고 나서 직후에 이 가사를 읽으면서
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깊은 가사를 쓸 수 있을까?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하면 이거 슈퍼노바잖아요. 슈퍼노바가 그렇죠, 뻥 터지고 난 다음. 그리고 남은 그 아스라이 하얀 빛. 이 하얀 빛이라는 여기 색깔은 안 칠해놨는데 하얀 빛이라는 것도 온갖 파장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네. 저는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멀어져 가더라도 이거는 블랙홀과 사건의 지평선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쓸 수 없는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시입니다 시. 아, 그래서 이거- 시에다가 토달지 않았어요. 더 이상의 맞아요. 예. 저기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네, 그러네요. 지금 한번 약간 초대하시죠. 현재 일이라는 것도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우리 그런 거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이게 되게 그냥 쓰신 게 아니구나 이게 하는 네. 그래요. 저는 원래 이분이 약간 그 뭐지 이런 그 상식 퀴즈 이런 거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약간 논란이 됐던 분이시잖아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논란도 되나요? 잘해도 논란이죠. 그러니까 무슨 원래 논란? 라디오 진행을 하시는데 아. 청취자하고 퀴즈 대결을 하는데 아. 아니 계속 이기면서 아. 아니 못해서 져놓고 왜 그러죠 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그렇구나. 예,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네, 네. 아마 계속 팔로우를 하고 계실 것이다. 예. 네. 아까 블랙홀도 그렇지만 사건의 지평선도 정말 은유가 네, 네, 맞습니다. 네, 되게 뿜뿜 넘쳐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가사예요. 예. 직접 맞습니다. 가사를 쓰실까요? 네, 직접 쓰셨던 아 굉장하시네요. 과학 덕후라고 아 들었고요. 그러시군요. 예, 다음 곡. 자, 이 시간의 바깥.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블랙홀 노래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시간의 테두리라는 건 없죠, 사실은. 네. 시간이 닫혀 있지 않고 과거로부터 미래로 네. 계속 무한대로 흐르기 때문에 네, 테두리는 네. 없는데 유일하게 있는 곳은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이에요. 어. 근데 사실 저 시간의 표현은 뭔가 사건의 지평선이 명확한 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평면이죠, 사실은. 네, 그렇죠. 이체로? 우리는 거기를 예. 불연속적인 면으로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저런 그렇죠, 표현이. 근데 시간이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 거기서부터 그 바깥쪽은 시간이 흐르는 공간이에요. 아, 그러니까 테두리라는 게 사실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그렇죠. 끝나는 흐르네. 곳. 그렇죠. 그리고 과거를 밟지 않고 선다. 그러니까 이게 블랙홀의 내부로 들어가면 시간이 사실은 사라지는 공간인 거지. 네. 그죠? 약간 팬심이 아닌가 이상한가요? 싶은 약간 무리수가 자, 느껴지지만 그리고 낮에도 그럴 수 밟지 있죠. 않는 나의 밖. 음. 블랙홀이죠. 또 네. 탈출할 수 없는. 네. 근데 이 지금 곡들 중에 많은 곡들이 블랙홀에 지금 초점이 네, 맞춰져 네. 있잖아요. 그쵸, 조금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제가 이 가사들을 읽으면서 이 블랙홀을 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 그렇죠. 도너츠. 그렇죠. 도너츠가 왜 안 나오는지. 도너츠 노래요? 뭘 말하시는 거죠? 도넛. 네. 아니 가사 중에라도 아 도너츠란 말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예. 그럼 한번 이게 실제로 BTS 그 노래 중에 M57 그 블랙홀이 발견됐을 도너츠 때 말고 뭐였지? 그 M57 아, 네네. 그 블랙홀이 발견됐을 때 저 크리스피 크림에서 그 맞아요. 저기 글레이즈드 도너츠 네. 그날에 공짜였다 그러거든요. 네, 발견됐는데. 네.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행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 곡에 도너츠도 안 나오고 좀 섭섭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곡은 뭐 명백한 네. 중력파 노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유명합니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노벨상 탈 때나 중력파가 발견될 때마다 라디오에서 틀으셨던 공전하던 별은 쌍성이고, 그렇죠. 근데 어떤 쌍성이냐면 차갑고 무심하게 널 밀어내며 돌던 블랙홀 쌍성이에요. 네. 다 식어 버린. 그리고 무한한 중력이 이제 블랙홀의 두 번째 증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중력파가 이제 공전하던 별이 중력파를 발생하니까 쌍성 충돌하면서 마지막 신호 중력파를 내고 그게 안정화 이후에 중력파 신호가 사라지는 파동의 끝자락을 만든다. 이것도 참 멋있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노래는 약간 나는 중력파에 대한 노래를 써야지. 네. 라고 신문 기사를 보고 논문을 읽고 쓴 가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좀 아니에요. 근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네. 이 10억 광년의 신호 앨범이 준비 기간이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뒷조사를 많이 했어요. 아, 네. 네, 이게 이제 파트 1, 파트 2로 발매된 앨범이에요. 제가 이승환 씨 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게 발매된 날짜가 2016년 4월 16일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죠? 2016년 2월 14일 날 중력파 발견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언론 기자회견. 그러니까 2달 만에 이 가사를 써서 앨범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 그 이전에는 다 엠바고로 묶여 있었던 사실이고. 전혀 모르셨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 강연을 하면서 이 가사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강연을 했더니 이승환 씨의 페북에 그 강연 슬라이드가 올라왔어요. 드디어 인정을 받는군요 하면서. 예, 그런 이제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맞았는데 실제로 이 가사의 감수를 천체물리 하시는 분께 감수를 받았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어요. 스미소니안이. 네, 스미소니안 계신 분. 이거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게 그쵸. 어떤 네. 그림을 딱 지정하고 그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뮤비에도 그 중력파 같은 긴 파장이 네네네 맞아요.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노렸다. 그렇죠. 라고 좀 확실하게 근데 생각했는데.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아이유를 이겼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수들의 내가 이 가수를 너무 중요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벗어났어. 오직 물리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번 대결의 목적은 가수의 선호도가 아닙니다. 예. 하지만 그 말에는 동감합니다. 아이유를 이길 수는 없죠. 사실 저는 이번에는 약간 그 아이유 쪽의 가사에는 약간 무리수가 있다. 위험한 말씀. 아니 그게 아니라 굳이 저것을 네네. 지금 본인의 영역인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끌고 온 것 자체가 약간 원래 하나에 빠지면 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달라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아마 그런 해석은 아마 제가 유일한 해석이고 마지막일 수도 있다. 제 생각에는 아이유가 네. 이걸 곡을 쓸 때는 블랙홀을 생각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렇죠. 아이유의 무의식이 이미 블랙홀에 잠식당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무의식이 블랙홀에 잠식당한다. 그러면 약간 네. 프로이트 네, 물리학자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오해하실 수 이게 있겠지만 네. 다른 해석도 가능할 수 어렵다, 이거. 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의 테두리라는 게 사실은 시간이 없는 공간, 유클리드 공간이니까 이제 여분의 차원 공간은 사실은 시간이 없는 공간일 수 있죠. 그러니까 끝이론을 또 염두에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 분야는 오정훈 박사님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그쪽 해석으로 끌고 가진 않았다. 그렇죠. 마지막 이제 대결입니다. 이 넬의 백석의 성은 뭐 제목 자체가 이제 네. 천체물리학이죠. 그러네요. 가사가 딱 내리네요. 네, 가사는 뭐 크게 더 이상은 눈부시게 빛날 없어요. 수가 그냥 없고. 별이 붕괴해서 네, 다신 나의 별로 돌아갈 네. 수가 없고. 전자축 태지전까지 붕괴해버려서 그러네요. 네. 백석예성이 되었다. 그런데 이게 백석예성이 눈부시게 빛나지 않는다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리우스 B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백석예성인데 상당히 빛나죠. 빛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온도도 높고 백석예성은 중성자별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백석예성은 여전히 반응을 하고 있고 안에서. 근데 예를 들어 예전처럼이라고 그렇죠. 하면 그렇죠. 훨씬 더 밝았던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약간 되게 가슴이 굳이 아플 거기 수는 있죠. 비교하자면 네, 그런데. 네. 제가 해석이 불가능했던 지점은 왜 초록, 파랑, 보라의 색깔이 들어왔을까? 아직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 초록, 파랑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그 별 안에 백석예성 안에 물론 전자들이 있는데 그 전자가 다 가고 나면 그 뭐 핵이 남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쿼크 이야기로 돌아가면 쿼크는 색이 색이 있거든.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네요. 그 중에 두 개가 초록과 파랑이에요. 근데 노랑이 없는 게 저는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가사를 이렇게 바꿨어요. 초록비가 내리고 파란 달이 빛나던 온통 노란빛으로. 근데 약간 별들이 이런 얘기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색이 진짜 색인 줄 안단 말이에요. 별들이 약간 그 밝고 온도가 높을 때는 약간 푸른빛 약간 이쪽으로 빛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온도가 높을 그런 때.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간 불구죽죽해지고 뭐 이렇다는 얘기 아닐까요? 빛나던 그런 것 같아요. 그쪽에 약간 빛나던 힘을 실어주고 빛나던이라는 과거형으로 썼기 때문에 옛날에 파랗다는 얘기는 이제 온도가 높은 싶습니다. 네, 높았다가 전성기 때 네, 네. 리즈 시절. 네, 리즈 시절. 네, 네. 그렇죠. 백색외성 리즈 네, 시절. 감사합니다. 역시 집단지성이. 네. 그건 코코가 아니었나요? 전 잘 모릅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근데 기리보이의 시공간이라는 노래는 이 앨범 자체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가사들을 갖고 있어요. 자켓부터가 심상치 않네요. 예. 그리고 가사도 너의 시간은 물리학의 법칙을 이야기해요. 너의 시간은 나와는 되게 많이 달라요. 달라. 네.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난 블랙홀에서. 블랙홀에 빠지고 넌 지구에 가까워. 예. 시공간을 넘어 우리 마주쳤고 어쩌면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까울 수도. 뭔가 상대성 이론 약간 이야기야. 그 자동차에 써 있는 말 같은데요. 근데 이거 네. 시공간을 넘어서 마주쳤다는 말은 네. 이거 워멀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워멀이네요. 중량이 다르니까 떨어질 때도 다를 수. 이건 교과서예요, 그냥. 네. 그래요? 그게 생각나는데 그 피사의 사탑에서 공 2개 떨어뜨리는 그렇죠. 거 생각나는데요. 예. 다르면 안 똑같이 되는 거 떨어져야 아니에요? 되는 거 똑같이 아니에요? 떨어지죠. 네. 네. 교과서죠. 그러니까. 네. 아니라는. 아. 네. 내가 빨리 갈 때 너가 많이 느려지는 건 과학인 거야. 그죠. 아, 내가 빨리 갈 때 네가 많이 느려지는 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그냥 과학인 그렇죠.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게 우리가 보통 질량이 심오하네요. 다르다 네. 질량이 다르다고 할 땐 네. 이게 10kg이냐 100kg이냐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블랙홀만큼은 한쪽은 블랙홀이고 한쪽은 지구다 이러면 이거 굳이 떨어지는 걸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거기는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왜곡이 되고 지구가 있는 공간은 거의 평평하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이게 뭐 굳이 틀렸다고 또 말하기도 그런 것 같은데. 네. 과학자의 실명이 들어간 노래 보셨습니까? 갈릴레오 장영실. 갈릴레오 갈릴레이디 장영실의 네. 해시계 시공간을 넘어서 웨이비 우린 차원의 문을 깨지. 제가 아는 실명이 들어간 유일한 노래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거밖에 없죠. 여기 퀸 그 노래에도 갈릴레오 나오잖아요. 아, 그쪽 피가로도 나오는 피가로. 네. 자, 어쨌든 시공간을 넘어서 웨이비. 야, 이 웨이비.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 중력파죠. 우린 차원의 문을 깨지. 요 가설이 있어요. 진짜요? 그런가요? 이게 이제 중력파 실험 중에 여분의 차원을 중력파 데이터를 가지고서 입증해 보자라는 그런 연구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많은 과학적인 내용들을 이제 함축하고 있는 기리보의 시공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서 뭐 누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안할 거예요. 저는 네.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유나 뽑으실 거잖아요. 윤호를 좋아하시던데.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 맞습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여기 저희가 만약에 1등을 뽑으면 다음 시간에 나오시는 건가요? 그러면 누구라도 1등으로 뽑을 수 있죠. 그러면은 저는 확 가사와 답해 상관없이 주시죠. 아이유로 하겠습니다. 아유.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상한 그 단체 만들어가지고 예, 유명한 사람에게 상 주고 무조건 나오라고 팩스 보내는 아니 그런. 근데 직접 전 윤하로 할게요. 작사가께서 나오셔서 그 가사에 대한 해명을 하셔야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렇죠? 전 윤하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을 모시죠, 그냥. 네. 유나와 아이유? 네.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생각만으로도 아이유나. 아이유. 아이유나. 아이유나 선생님. 네. 네. 예.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이렇게 뭔가 연말을 들뜬 분위기를 살려서 예술이 가득한 시간으로 꾸며봤고요. 가사 진짜 좋네요. 네네. 모든 노래들이 너무 가사가 좋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네. 다음엔 이런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전혀 상관이 없는 노래에 오정훈 박사님 얼마나 뭔가 블랙홀 얘기로 잘 연결하나 이런 대결. 그거 진짜 이제 찾아보면 그런 가사들이 많이 있어요. 내용을 넣으면 뭔가 이제 내용이 이게 좀 어려워지니까 그것도 그리고 새해에 팔아먹어야 되니까 가사가 단순하고 뭔가 있어 보이면서 별 뜻은 없는 가사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찾아보면 그쪽하고 이어지는 거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든 게 그 해석하기 중요하잖아요. 해석을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가. 특히 시는 시 쓴 사람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몫이고 읽는 사람의 해석의 몫이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아이돌들은 이렇게 컨셉 만들고 앨범을 할 때 되게 큰 세계관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 무슨 영구 뭐 랩 같은데 하고 제휴를 해서 너네가 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다 얘기해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세계관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캐릭터를 설정을 해서 어디에 넣고 가사하고 조금 연결하면 이제 팬들이 막 그걸 찾아내고 이제 이런 식의 스토리를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블이나 스타워즈 이런 영화들이 시리즈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각각 고유의 세계관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저기 히로스 한번 여기서 다룬 적이 있지만 우리는 주로 그 히로들의 물질계에 집중했지만 히로들의 정신 세계에 집중해 보면 나름대로 세계관이 있잖아요. 특히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광대한 네. 그런 저기 세계관을 보여주니까. 김현철 교수님이 가수 유나 씨를 좋아하는 마음이 널리 알려져가지고 다음 앨범 참여하고 그러면 좋겠다. 좋겠다니까. 네, 좋겠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죠. 네. 네. 아니, 쿼크로 된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쿼크가 좀 그 약간 자주 제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인이시니까. 강력한 사랑. 뭐 이런 괜찮죠. 그 약간 트로트 그렇죠. 제목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명웅 콜라보 이런 그쵸, 식으로 그쵸. 해서 강력한 사랑 괜찮은 것 같네요. 아 이명웅 선생님은 요즘 거의 팝 가수세요. 아 그럼요. 네, 장난 아니시고. 네, 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트릴로지로 약속드렸죠. 네. 김현철 교수님의 사랑의 물리학 마지막 시간 네.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따뜻한 이야기로 오늘 연말 저희 과학하고 앉아있네를 따뜻하고 후끈하게 만들어주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릴로지 전문가. 정말 이상한 전문가이긴 하지만. 네. 네. 그 사랑의 물리학 3탄인데 또는 쿼크의 사랑.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좀 직접적으로 네. 다루고 그 사랑과 관련된 수학 그리고 중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사랑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육시인의 그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시를 가지고. 네. 근데 오늘은 조금 그 여러분이 잘 모를 그런 물리학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약간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물리를 조금 뛰어넘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물리를 뛰어넘는다고 얘기하면 최 대표님이 자꾸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그러긴 하시는데. 아니 그런데 사실은 이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삼각관계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고 시작한 얘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물리뿐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재밌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참 걱정되는 게 지난번에 삼각관계 할 때도 저는 정말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게 로미오와 줄리의 방정식을 풀면서 아주 간단한 방정식인데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구나. 그리고 삼각관계 방정식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수학으로 사랑을 묘사할 수 있구나 해서 와 괜찮은 걸. 그리고 막상 이야기를 하면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부작용을 안고 네, 아닙니다.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쿼크가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제 위 쿼크, 그러니까 영어로는 up, 그다음에 아래 쿼크, down, 그다음에 이상한 쿼크 또는 낯선 쿼크, 기묘 쿼크 해서 strange.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세 가지가 이제 질량이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가벼운 쿼크라고 부르고 무거운 쿼크로 넘어가면 맵시 쿼크, 참 쿼크이라 그러죠. 맵시 쿼크가 그 1.2 기가전자볼트 정도 되니까 그 가벼운 쿼크보다 대략 한 100배 정도 무겁죠. 예. 그거보다 더 무거운 쿼크가 이제 바닥 쿼크, 버텀 쿼크라 그러죠. 버텀 쿼크가 한 5 기가전자볼트니까 다시 참 쿼크의 5배.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톱 쿼크라 그러는데 톱 쿼크는 정말 무거워요. 어느 정도로 무겁냐면 아까 힉스 입자, 힉스 입자보다 무겁습니다. 물론 얘네들은 보호선이 아니라 퍼미온이기 때문에 페르미온이라 그러죠. 페르미온인데 한 175 기가 전자볼트 정도 되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그리고 톱 쿼크는 생명이 짧아서 입자를 이루지 못해요. 바로 붕괴해서 톱 쿼크로 있는 입자는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5개의 쿼크는 입자를 이뤄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입자, 그게 양성자죠. 양성자는 고등학교 책에 나왔듯이 저렇게 쿼크 3개인데 2개가 위 쿼크, 하나가 아래 쿼크인데 그거 말고도 색깔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게 제가 소를 넣은 게 이게 그 스페리칼 카우라고 그러는데 이 고등학교에 실린 저 양성자의 모습은 정말 저 스페리칼 카우 같은 거.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데 저렇게 간단하게 나타내서 그 보통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잘 배운 친구한테 양성자는 뭐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위 쿼크 2개하고 아래 쿼크 1개요. 까지예요. 색깔 얘기는 안 하죠. 그 정도 얘기만 해도 되게 훌륭한 학생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아마 물리 1에 나올 거예요.
아니라고요? 근데 그게? 그보다 훨씬 복잡하죠. 색깔이라는 걸 이제 도입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그런 색깔이 아니라 이름만 빌려온 거예요. 이름만 빌려온 이유는 이게 이제 빛의 삼원색에서 그 RGB 그러니까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그리고 파란색을 한 번에 다 섞으면 네. 하양이 되죠, 그죠? 네, 네. 하얀색이 돼요. 근데 이 색깔은 합치면 하얀색이 돼야지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건 다 하얀색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눈에 보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실제로 구분하는 특징은 뭐가 어떤 요소들인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도 배우고 물리학 시간에도 배운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러니까 한 상태에 전자가 두 개밖에 못 들어가는데 스핀이 위로 향한 놈, 스핀이 아래로 향한 놈. 그래서 두 개씩만 들어간다고 해서 실제로 원자가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네. 이 세상의 모든 원자는 다 스핀이 전자가 그 성질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차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화학적인 성질이 결정되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쿼크는 이제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를 한 상태에 넣어야 되는데 넣을 수가 없잖아요. 두 개밖에 못 넣잖아요. 세 개를 넣을 수 있으려면 다른 양자수를 하나 도입하면 돼요. 그 다른 양자수가 서로 다른 값만 가지면 되거든요. 그게 색깔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거 왜 색깔을 붙였을까 했을 때 이게 색깔이라고 부르면은 겔만이에요. 그 천재 네. 머리가 셋 달린 괴물에 가깝다고 불리던 물리학자 네. 머레이 겔만이 제안했는데 트리플 코어. 근데 이제 겔만이 칼텍의 교수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방에 누가 있었냐면 파인만이 있었어요. 파인만은 이 색깔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했어요. 일단 말이 안 된다고. 쿼크에 색깔을 붙이냐. 다른 걸 붙이지. 색깔을 붙인다고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했었죠. 색깔 말고 뭘 붙일 수 있죠? 이게 약간 좀 직관하고 지나치게 어긋나는 면이 약간 예. 있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색깔이라고 생각해버리면은 뭔가 아까 말씀하신 스핀이라든지 이런 예. 거를 조금 왜곡하는 듯한 기분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일반적인 개념이니까 스핀하고 얘도 일종의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런 걸 내적 대칭성이라고 부르는데 스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내적 대칭성하고도 상관이 있거든요. 근데 저 더 큰 대칭성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미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칭성이 있으면 항상 그거에 수반되는 전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핀도 그 전하라는 거의 일종인 거고 네, 네. 이 색이라는 것도 사실 전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근데 그 세 가지이기 때문에 삼원색에 빗댄 거죠. 네, 네. 네, 그냥 색과는 무관한. 네. 실제로 그 파인만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파인만이 그렇게 그 교양에 관한 한 겔만만 못했다고 그래요. 몇 가지 이제 얘가 예를 들면 파인만이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겔만하고 같이 쿼크 모형하고 관련 있는 아이디어 중에 그 팔정도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Eightfold Way. 그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중에 한 명이 그 이스라엘의 물리학자이자 군인이었던 유발 레만이라고 있거든요. 유발 레만이 칼텍에 왔을 때 이 사람 또 그 열렬한 그 애국자예요. 이스라엘 애국자. 그 당시에 뭐 전쟁에도 참가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스파이였기도 했고 이분이 그 연구전을 얻어서 영국 임페리얼 대학에 가서 박사를 하길 받습니다. 그때 박사학위 할 때 지도교수가 살람이에요. 네. 노벨상 받았던 네, 그 압두 살람인데 그때 한 일이 이제 팔정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겔만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토론을 하려고 칼텍에 왔을 때 세 명이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파인만이 이런 소리를 해요. 아니 뭐 유명한 물리학자는 다 유대인이라며 그런 틀린 말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위그너가 유대인이야, 폰 노이만이 유대인이야. 그런데 실제로 두 사람 다 유대인이었. 파인만이 그만큼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무지하고 그러니까 겔만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요. 파인만의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파인만이 제 생각에는 겔만보다 고대 그 헬라어나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나 라틴어에 조예가 깊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겔만은 쿼크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 쿼크하고 글루온을 통칭해서 파인만은 파톤이라고 불렀어요. 파톤이 뭐냐? 파트에 온을 붙인 거죠. 조각. 그래서 파톤.
그래서 우리 파톤이라고 불러요 요즘도. 그러니까 약간 그 미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영어 단어를 마치 고대 그리스어처럼 쓰는 붙이는 이상한 그거. 그래서 파이만에게 별명이 하나 있잖아요. 가장 미국적인 물리학자. 네. 약간 그게 요기군요. 파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그 유럽 쪽에 오래 있던 그 당시 물리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여진족이나 약간 오랑캐 느낌. 말갈족. 네, 말갈족, 거란족 이런 느낌이었겠네요. 그런 뭐 그분들도 지성 있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거란족 중에도 말갈족 중에도 아무튼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파이만은 싫어했지만 겔만이 이름 짓는데 하나 아무튼 장면가로서는 모든 물리학자 중에 최고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겔만이 이름 붙인 게 되게 많거든요. 이 양자 생력학도 겔만이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 양자 생력학 영어로는 퀀텀 크로모다이나믹스라고 그러잖아요. 크로모가 헬라어에서 왔잖아요. 그 색깔을 뜻하는. 근데 이 양자 생력학, 그러니까 퀀텀 크로모다이나믹스라는 말도 파이만은 싫어했을 거라고. 크로모가 들어가는 모르는 건데. 말이니까. 예. 근데 이게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장면인 게 양자 둘 사이의 색에 대해서 논하는 학문이니까. 사랑이 아니 진짜 그 양자는 그 양자도 아니고 양자 간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요 그림을 좀 전에 그 스페리컬 카우에 대해서 보여드린 게 이게 이론 물리학자고 경제학자 한 명하고 이론 물리학자 한 명하고 그 다음에 유전공학자 3명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벤처기업을 열었는데 벤처기업이라는 게 자기가 이제 연구한 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세미나를 이제 워크숍을 하러 갔고 1년 후에 만나서 우리 이제 사업 계획을 짜기로 했어요. 일단 연구부터 하고. 그래서 이제 3명이 각각 흩어진 다음에 다시 모였죠. 모여서 이제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이제 유전공학자가 나왔어요. 이 유전공학자가 나와서 나는 풀을 이만큼 먹고 우유는 이만큼 생산하는 소를 개발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경제적으로 우유를 만들 수 있으니까 사람들 막 자리다 박수를 쳤어요. 그때 이번에 이제 경제학자가 나와서 나는 1년간 우유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완벽하게 연구했다. 그러면서 PPT로 그 시장에 따라 그 변한 우유 생산 그래프까지 그리면서 그때 이때는 우유를 많이 생산해야 되고 이때는 우유를 조금 생산해야 된다. 여름에는 또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으니까 이때는 우유를 생산을 많이 해야 된다. 등등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는 우유를 낭비할 일이 없겠구나 하고 막 박수를 쳤어요. 세 번째가 이제 이론 물리학자였는데 이 이론 물리학자가 그냥 저같이 현상론과 이론의 중간쯤 되는 사람이었으면 PPT를 준비해왔을 건데 이번에 분필 하나만 딱 가지고 온 거예요. 정말 하드코어 이론 물리학자. 딱 오더니 분필 하나 딱 갖고 오더니 앞에 딱 서서 나는 소에 대한 모든 방정식을 다 풀었다 그러나. 그리고는 칠판에다 동그라미를 하나 딱 그려요. 그리고 일단 소가 부대칭적이라고 가정하자.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스페리컬 카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 농담은 저희는 약간 물리학자들을 능멸하는 파트만 떼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맞아요. 천문학자들이 물리학자를 놀릴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서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장 주인이 근방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한테 우리 소들이 젖을 안 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걱정을 하면서 물리학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물리학자가 그 방법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가더니 동그라미 그리면서 진공 상태에서 구형의 암소를 가정해봐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는 버전으로 저희는 이건 조금 다른 버전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천문학자는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인정을 하시는 저는 그들은 교만하지만 저는 겸손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약간 지금 뭔가 뒤에 약간 후광을 제가 봤는데 제가 헛걸 본 거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요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사랑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진짜의 쿼크의 진짜 양성자의 모습은 저래요. 진짜 사랑의 모습과 좀 비슷하네요. 그래요? 사실 저 정도는 아니야. 미안해요. 아니 사랑은 저만큼 복잡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 정도로 복잡한 사랑에 휘말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박사님? 노 코멘트. 네. 저게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보통 쿼크가 3개 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쿼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게요. 실제로 조그만한 것들은 뭔가 싶네요. 저 조그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보면 이렇게 용수철처럼 생겨서 이렇게 똘똘똘 감겨 있는 거 있잖아요. 저거를 우리가 글루온이라고 불러요.
글루온이라고 해서 쿼크와 쿼크 사이들의 힘을 매개하는. 제가 강력의 탄생을 작년에 쓰고 이제 두 번째 책은 내년에는 아마 곧 나올 겁니다만 그 강력의 탄생에서는 이걸 안 다뤘죠. 근데 정말 강력의 제대로 된 모습은 쿼크와 쿼크 사이는 저렇게 글루온을 주고받아요. 네. 근데 이게 에너지가 낮으면 글루온은 엄청나게 많이 주고받아요. 또 근데 글루온은 또 빛하고 달라서 글루온끼리 또 상호작용을 해요. 네. 그러니까 글루온은 또 글루온끼리 상호작용을 하고 쿼크끼리도 상호작용하고 또 중간에 글루온 사이에 쿼크하고 반쿼크가 생겼다 없어졌다를 무수히 많이 반복해요. 그래서 저 작은 쿼크들은 쿼크하고 반쿼크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를 한순간에 딱 찍은 걸 아주 간단하게 나타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실은 저 모습보다 훨씬 복잡하죠. 지금 이 구조를 사랑과 빗대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이제 아니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이 그런 거. 생겼다 없어졌다 하고 네. 일단 사랑에는 기본적으로 세 명이 이렇게 결부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세 명의 우리가 결부되면 지난번에는 복잡해지는. 그렇죠. 네. 그건 이제 세 명의 그 삼각관계가 네. 이선형적이다라는 게 지난번에 네, 주제였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두 사람만의 관계만을 따져도 복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그리고 없죠. 요 화살이 이거 보시면 이게 큐피드의 화살이에요. 그거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러셨어요? 이거 직관으로 역시 맞췄습니다. 이제 1년 정도 하니까 제 마음 바로 네, 딱 네. 알아차리고. 네. 지금 뭐 좋은 거라고요. 네, 서로 자기가 그렇게 먼저 되게 했다고. 아쉬운 맞췄다. 포인트는 아니었는데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잘 여기 떠가는 것 나오는군요.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사람이 계속 쓸수 없이 변하죠, 그렇죠? 네. 쓸수 없이 변하고 물론 왼쪽보다 간단해 보입니다만 이게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대들이 이렇게 자꾸 사랑하다가 깨지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너무 혹시 지금이라도 이렇게 헤어진 분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네. 그 사랑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리스 시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름은 아이킬로스인가? 정확한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 바로 다른 사람을 사귀래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좋은. 사랑은 뭐더라? 뭐 더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다. 맞춰지고 그게 양자 색격학에 예. 대한 노래예요. 그렇군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왜 양자 생략학. 그 봄날은 간다에서 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러잖아요. 근데 네.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변하는 거고. 맞아요. 사랑이 어떻게 안 변하니? 예, 이래야죠. 그렇죠. 사랑은 그 영화도 처음 볼 때 너무 마음 아프다 이러는데 그 남자분께서 되게 막 테러하시잖아요 나중에. 근데 무서웠을 것 같아요 여자분이. 나는 그 영화 그런 내용이었나? 나 라면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네네. 이 사랑의 진면목은 양성자의 속과 같아요. 그게 오늘의 제가 하고 싶은 복잡하다. 네. 대단히 복잡하다. 이런 말. 실제로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걸 하나 들라고 하면 양성자의 구조거든요. 양성자의 구조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맞다. 예전에 그 얘기 예전에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는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전자가 다 똑같다. 그러니까 그 뭐지 어느 게 이제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구분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양성자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라고 봐야겠네요. 양성자도 아니에요. 양성자도 생긴 건 다 똑같죠. 겉보기에는. 네. 속이 그렇다는. 그 예를 들면 부부가 딱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되게 사이가 좋아 보이고 애정을 보여주지만 그 특히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부부들. 그게 실제로는 쇼케이스 부부일 수도 있는 거고 어렵죠. 네.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진면목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양성자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는데 안에 들어가면 이토록 복잡하다는 얘기. 맞아요. 그게 긍정적으로도 그렇고 긍정적인 모습도 부정적인 모습도 다 겉보기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사랑 그 복잡함에 관하여. 그래서 제가 양자생략학 사랑만큼이나 복잡한이라고 했는데 색깔로 뜻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입자들은 전부 다 하얀색이라 돼요. 양성자뿐만 아니라 중성자도 그렇고 뭐 바리온 중에 뭐 시그마 바리온, 시그마 중입자, 램다 중입자, 그 크사이 중입자, 또 중간자 중에는 뭐 파이 중간자, 로 중간자, 오메가 중간자 전부 다 하얀색이라 해야지 돼요. 그게 다 보이는 물질. 그렇죠. 보이는 거는 다 하얀색이라고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다 색깔이 있어요. 그게 쿼크예요. 그러니까 쿼크는 절대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게 아주 양자생략하게 정말 그 아주 쉬운 말로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려고 오늘 가져왔어요.
근데 색깔 보면 여기에 빨강하고 그 파랑 중간에 자홍이 있잖아요. 자홍 마젠타를 이제 우리만 네. 자홍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초록과 파랑을 합쳐놓으면 저게 이제 시안, 시안. 예, 청록이라고 하고 그다음 빨강과 초록을 합치면 노랑이 되잖아요. 네. 쿼크는 빨강, 초록, 파랑. 그래서 RGB가 저게 색깔 양자수라고 그래요. 근데 얘가 쿼크는 또 반쿼크가 있잖아요. 쿼크가 있으면서 또 반쿼크가 있거든요. 그 반쿼크들의 색깔 양자수는 자홍, 청록, 노랑. 그래서 그 MCY 이게 왜 CIMK 모델 있지? 그 네. 색깔에 대한 모델 있잖아요. 포토샵 하다 보면 포토샵 할 때 네. 나오는 그거랑 똑같습니다. MCY. 그래서 여러분이 포토샵을 하다가 CYMK 보면 이거 반쿼크의 양자수 딱 이렇게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빛의 삼원색 빨강, 초록, 파랑 그리고 RGB 하면 얘는 쿼크의 양자수 그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이 양성자는 쿼크 3개로 이루어져 대개는 뭐 쿼크 3개, 쿼크 5개도 있어요. 쿼크 4개, 그 다음에 반쿼크 하나. 걔네들가 펜타쿼크라고 그러는데 펜타쿼크도 있지만 그래도 대개는 쿼크 3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QQQ, 쿼크 3개, 그 다음에 RGB라고 적어놓은 거는 서로 저렇게 다른 그 양자수를 가져서 이제 상태를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자는 쿼크하고 반쿼크로 되어 있잖아요. 반쿼크의 양자수는 자홍, 청록, 노랑 중에 하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섞어 놓으면 하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QB, Q바, Y는 Q바가 이제 반쿼크예요. 위에 바를 붙인 게. Y가 이제 뭐냐면 노랑이잖아요. 노랑하고 파란색을 합치면 하얀색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하얀색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럼 저 색깔들이 지금 다 들어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 안에. 네, 하나 안에 이렇게 다 들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있는 건 쿼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 눈에 안 보인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 이야기를 좀 해야지 되는데 이게 색깔이 있는 쿼크는 영혼이 갇혀 있어요. 이게 영원한 감옥이라고 불리는데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걸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쿼크가 왜 나왔느냐 그 이야기부터 하면 미리 뭐 예고편일 수도 있는데 내년에 이제 세계의 쿼크라는 책이 나오면 작년에 나온다고 올해 나온다고 해. 근데 제가 올해는 유독 바쁘게 지내는 바람에 못 썼는데 내년에 꼭 나올 겁니다. 이렇게 3색 쿼크라서 이렇게 트릴로지를 되게 전문으로 하시는구나. 맞습니다. 제가 바리온 전문가이기 때문에 세 개가 아니면 불안해요. 그래서 3부작을 이렇게 또는 5개. 펜타쿼크는 5개니까. 네네. 5부작도 가능한. 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이제 47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솔직히 47년에 이제 파이온이 발견되고 이제 강력이라는 게 완성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47년에 파이온이 발견됐는데 46년에 우주선에서 또 이상한 입자가 발견된 거예요. 그게 이제 47년에 출판을 했는데 46년에 발견했는데 출판은 47년이에요. 거의 한 10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게 그런 이 우주선 사진을 그 안개 상자에 넣고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이 V자 모양을 거꾸로 뒤집은 것 같은 이런 이렇게 생긴 궤적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입자가 하나 있는데 두 궤적이 뭔가 붕괴돼서 나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걸가 뭔지 그걸 발견한 사람이 이제 로체스터하고 버틀러 이 두 사람이 발견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맨체스터 대학에 있었어요. 맨체스터 대학에 러더포드가 죽고 나서 러더포드의 딜을 이어서 온 사람이 이제 블라킷이라는 물리학자인데 그 블라킷도 노벨상을 받았죠. 그 블라킷이 밑에서 이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블라킷이 얼마나 이런 걸 엄밀하게 연구하는 사람이었냐면 그 입자들의 질량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더 확인하게 계속 요구하느라고 한 10개월이 늘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데이터 2개만 가지고 아무튼 네이처에 출판을 했습니다. 논문은 네이처에 나왔어요. 근데 저희 두 분은 노벨상 못 받았거든요. 버틀러하고 로체스터가 그 입자 2개를 발견하고도 노벨상 못 받은 건 좀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리고 나서 이제 입자들이 발견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입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달라붙어서 우주선에서 입자를 막 발견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가속기도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에너지 높은 가속기도 1950년대 초부터 이제 돌아가고 하면서 새로운 입자들이 계속 발견이 되니까 그 당시 때 물리학자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했죠. 무척 혼란스러워했는데
이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 기본 입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건 누가 도대체 기본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 중에서 누가 기본이란 말이냐. 기본되는 녀석이 누구냐. 이게 질문이었죠. 그래서 어떤 물리학자들은 새로운 입자가 더 자꾸 발견되는 걸 발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새로운 입자 발견하면 $10,000 벌금으로 내야 된다. 그런 얘기 나올 정도로 노벨상은커녕 저 사람들은 $10,000 벌금을 내게 해야 된다.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이제 겔만이에요. 그 이제 겔만이 50년대부터 60년대 초반에 처음에는 이제 유발 리만하고 그 8정도 이야기를 꺼냈다가 쿼크는 그 되게 망설이면서 도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눈에 발견된 적이 없는 입자고 그리고 겔만이 또 이게 어려운 책 읽는 거 취미였고 그 중에 하나가 그 피네간의 웨이크라고 피네간의 경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제임스 조이스가 쓴 그 책 4장에 보면 시가 한 편 나오거든요. 그 시에 나오는 단어가 거기에 어떤 게 나오냐면 그 머스터 마크를 위한 세계의 쿼크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머스터는 뭐냐면 마크 왕을 얘기하거든요. 마크 왕을 위한 세계의 쿼크. 왜 제가 쿼크의 사랑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부터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기대 아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네. 여기 이 쿼크라는 단어가 그 제임스 조이스의 시에서 왔는데 그 피네간의 경야에 나오는 그 시를 잘 읽어보면 그 코널하고 그 아일랜드의 신화가 깃들어 있어요. 그게 이졸데와 누구죠? 트리스탄이에요. 트리스탄이 남자인가요? 네. 이졸데가 여자죠. 네. 그 이야기 아세요? 네.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보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는 버전은 그 지금도 코너널, 그러니까 영국의 그 서부 남서부 쪽에 코너널이라는 조그만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게 한때는 왕국이었거든요. 그 왕국의 왕이 마크였어요. 그 시에 나오는 머스터 마크예요. 그 세계 쿼크는 무의미해요.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거기에 숨겨진 사랑만이 이제 왜냐하면 아일랜드와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아일랜드 여왕하고 이제 화친을 맺으면서 아일랜드 여왕의 조카였을 거예요. 아마 딸이거나 조카였거나 그게 이제 이졸데였는데 이졸데를 마크 왕에게 소개를 시켜줘서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하죠. 제 생각엔 그래서 제임스 조이스가 머스터 마크를 위한 세계의 쿼크 그 이졸데를 뜻하는 게 아닐까. 아무 이졸데가 왜 세계의 쿼크일까요? 시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은유가 넘쳐야지 그 생각. 그다음 은유가 넘치십니다. 이렇게 석부작 전문가이신 것도 일종의 은유잖아요. 그래서 마코 대왕이 그 트리스탄을 아일랜드에 보내서 이졸데를 데려오게 해요. 그런데 이제 부부가 정략 결혼을 이제 하니까 그 아일랜드 여왕이 이제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법의 약을 그 사랑의 묘약을 주면서 마크 대왕하고 첫날 밤을 지낼 때 마크 대왕에게 먹여라 하고 줘요. 근데 그 오는 길에 그걸 둘이서 트리스탄하고 홀라당 나눠 마셔요. 그러니까 결국 세계의 쿼크는 아무 의미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졸데를 마크 대왕을 위한 이졸데여야 되는데 세계의 쿼크만 그냥 뭔지 모르지만 마크 대왕이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 생각이. 트리스탄도 트리가 셋이라는 뜻이고. 진짜요? 그러네요. 트리스탄. 이졸데 2를 합치면 또 5개의 펜타코크를 만들어요. 카자흐스탄, 트리스탄 이런 거 아니었어요? 카자흐스탄. 근데 그 당시에 그 또 물리학에서 그 분위기라는 게 뭔가 그 이 쿼크나 이런 거를 이용한 양자 장론이 아니라 다른 이론이 아주 곽강을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쿼크의 아이디어를 내놓는 게 내심 엄청나게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겔만도 누가 물어보면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입자가 아니라 가상의 입자를 이걸 하나 정리하려고 도입한 거라고 계속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쿼크가 진짜 발견될 줄이야. 이게 60년대 말부터 이제 얘가 발견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 얘기는 이제 제가 맨 마지막으로 잠깐 미뤄놓고 다시 영원한 감옥으로 돌아가서 쿼크는 이렇게 영원히 gat혀 있죠. 올 때 사랑할 때도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영원히 함께하는. 좀 이게 논리의 그렇죠. 가속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깨지지 않는. 그래서 이제 사랑을 다음 딱 보면은 이런 사랑을 원하잖아요.
동영상이군요. 사랑이 뽕뽕뽕뽕뽕 이렇게. 저 뭔가 약간 와, 아저씨들 페이스북에서 보는 이미지 같은데요, 살짝. 카톡으로 네, 많이. 저기에 막 그런데 영원한 막 왠지 사랑하세요 이런 거. 왠지 어머니가 가끔 아, 보내실 네,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제가 이거만 넣으면 사랑의 본질을 다 이야기하는 게 아빠 아니겠죠. 카톡. 혹시 이런 이미지를 자제분들에게 보내주시거나 뭐 이러시면 아니 절대 그러지 안 않아요. 됩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다시 되돌아가서 보면 이게 사랑이 꼭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고 네. 대개는 이렇게 된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렇죠? 산산조각 많아. 이런 거 보낼까요? 안 보내시는 거 한번 어떨까요? 아예 안 보내는 거로. 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양자 생략하기 정말 어려워요. 이게 정말 복잡한 이론인데 사랑만큼이나 복잡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랑 양자 생략학만큼이나 복잡한이라고 쓰지는 않고 제가 양자 생략학 사랑만큼이나 복잡한이라고 한 건 실제로 사랑이 양자 생략학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제 경험에도 그렇고 살아본 뭐 결혼하고 나서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를 않고 그리고 꾸준히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의지도 좀 필요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여기 오늘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자는 이게 중성 원자잖아요. 얘는 항상 이렇게 전자를 떼놓을 수가 있어요. 전자를 이제 에너지만 가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죠?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백색 양성자. 이제 백색의 말을 좀 이해하시겠죠? 네. 그죠? 요거는 이제 크리스티나 마커트라는 사람이 한 발표 자료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그런데 제가 쿼크 저거 하나를 떼놓고 싶어요. 떼놓으려고 제가 쭉 당겨요. 당기면은 바깥으로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강한 굴론장이 형성되면서 땅 깨져요. 깨지면서 진공에서부터 쿼크하고 반쿼크가 생겨납니다.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오, 신기하다. 예, 그래서 다시 합쳐져서 하얀색 중간자가 되고 하얀색 백색 양성자가 돼요. 이게 쿼크의 가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아주 이론적으로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어요. 이거 수학적으로 증명하면 얘도 100만 분의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요? 리만 가설처럼. 왜 좋아하시는 거죠, 이용 기자님? 네. 뭐 잘하면 돈이 궁해서 뭐 이런. 잘하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클레이 연구소에서 젊은 사람들이 좀 집중하라고 만들어놓은 수학 문제들이 쭉 있잖아요. 100만 불짜리. 그 수학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양밀스 이론의 그 질량 갭에 대하여 질량 차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물론 뭐 실험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고 저도 제가 쓰는 이론에는 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반영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수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리만 가설 아직 증명이 안 됐잖아요. 그 리만 가설처럼 리만 이것도 해결만 하면 저 영화도 한 편 나왔으면 좋겠어요. 리만 가설은 그 영화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건 영화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좀 아쉬워요. 뭐 드라마틱한 삶을 살지 않아서 이분들은.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그 하나 딱 해보면 무서운 쿼크들의 사랑이죠. 약간 스토킹하는. 아 그러네요. 예. 절대로 너랑 나는 헤어질 수 없는데 결국 헤어지면 누군가 하나 꼭 끼어 들어와야 돼요. 끼어 들어와야지 되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더 재밌는 게 조금 원래 얘를 당기기 전에 저렇게 가까이 있잖아요. 네. 가까이 있으면 거의 서로 무관심해요. 쿼크는. 서로 상호작용을 거의 안 해요. 서로가 아주 가까이 있으면. 네. 그래서 그걸 알아낸 게 쿼크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낸 것도 60년대 이제 말에 전자의 에너지가 무지무지 높아지면서 양성자에다 전자를 때려주잖아요. 그럼 얘가 전자가 양성자 깊숙이까지 들어가요. 그 심층이라 그래야 되나? 그 딥 이닐라스틱이라 그러는데 그 깊이 들어가서 쿼크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알아낸 게 쿼크하고 쿼크 사이들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상호작용의 세기가 무지무지 약해진다는 거예요. 되게 희한하네요. 예, 그 무지무지 약해지면 다른 장점이 있어요. 얘를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자들이 하는 거는 1 나누기 1 마이너스 x에서 x가 아주 작으면 얘는 1 더하기 x라고 둘 수가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 배우셨지 않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런 걸 이제 전개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전개하려면 x가 작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두 사이의 상호작용이 약하면
그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결합상수가 있거든요. 그 결합상수가 작으면 걔네들로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론 물리학자들이 제가 이론 물리학을 올해 30년 넘게 했습니다만 그 항상 실험 물리학자들을 존경하고 천문학자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이론 물리학자들이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늘 이런 그 겸손과 그렇죠. 네. 겸손하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천문학자들보다 뭔가 성품이 좋아 보이긴 하네요. 굉장히. 네. 네. 항상 네. 진공의 구대층을 가정하기 때문에 원만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진짜 이론 물리학자들을 만나보면 안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천문학자들보다 천문학자들의 성격이 정말 좋거든요. 만약에 진짜 진짜 이론 물리학자인 분을 만났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는데 PPT 같은 거 없고 분필부터 꺼내면은 약간 이렇게 흠칫하는 그런 게 있나요? 좀 있죠. 그런데 이 그 천문학자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만나본 천문학자 많이는 안 만나봤습니다만 일단 성격들이 온화하고 네. 좋으세요. 네네네.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산의 꼭대기에 특히 이제 천문학을 컴퓨터로 연구하시는 분들 말고 정말 관측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외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우주를 보면서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 이론 물리학자들은 각박한 도시에서 우리는 그분들을 그래서 정말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린 그 정도로 겸손합니다. 네. 겸손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얘기는 이렇게 거만하게 겸손해 보이는 거죠. 정말 쉽지 않죠. 네, 또 물리학자들이니까 하실 수 네, 있는. 그리고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그 뭐 제임스 웹 망원경도 그렇고 네. 허블 망원경부터 보여준 거, 그다음에 사건의 지평선 그 망원경 네.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중력파 이런 거 하는데 들인 시간들을 보면 제임스 웹 망원경도 거의 20년 가까이 계획을 세워서 만들었고 그리고 뭐 중력파 같은 경우가 50여 년 정도 들었잖아요. 그 정도 시간을 들여서 엄청난 일을 해내시는 반면에 우리는 칠판에서 제가 가장 2시간 만에 계산해가지고 4시간 논문 써서 투고한 적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도 네. 저런 사람도 얼마나 있는 가볍습니까? 거.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일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은 쉽게 하시지만 이게 그러니까 그런 히트곡 알고 보니 5분 만에 써 이런 기사 했는데 그분들이 그게 그 5분짜리 노력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좀 쉽게 말씀을 하시지만 야 이거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겸손 달고 다른 겸손 이런 그래서 아까 이제 양식화된 양식화된. 보란 듯한 겸손이라고. 원래 이제 물리 얘기로 돌아가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실험을 아주 심층 부르는 말이 있는데 제가 아무튼 디빈레스틱 하다고 그래요. 네. 아주 비탄성하면서 심층 비탄성 충돌을 하는 그런 충돌을 하면서 결합성수 되게 약한 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양자 색소역학이 뜬 거거든요. 양자 색소역학이 뜨고 그리고 얘네들이 점점점 멀리 있다가 점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상호작용이 약해진다는 것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윌책과 그로스와 폴리처가 노벨상을 받게 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럼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 서로 거리가. 네네. 그럼 서로 당겨요. 이게 사랑하고 좀 닮지 않았어요? 이게 특히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밀당 그런가요? 늘 옆에 있으면 뭔가 남자들이 밀당을 잘 못하잖아요. 밀당을 잘하는 남자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본 적은 있어요. 제 막내딸의 남친 무슨 놈이 하나 있어요. 속좀 썩으셨군요 지금. 무슨 놈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남자들은 밀당을 잘 못하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내가 또 이렇게 공식적인 제 겸손의 흠이 아니다. 네네. 그러면 안 되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남자들이랑 여자랑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은 이제 다 된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을 놓잖아요. 네. 놓으면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을 안 가지면 여자들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보여주길 바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 헤어진다는 말을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자들이 예를 들면 족발 먹다가 우리 그만 헤어져. 네. 딱 그러면 그때 남자는 여전히 여기 좋아. 여기까지 들어갔던 족발이 팍 튀어나오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러잖아요. 그게 쿼크가 멀어지면 여자가 멀어지면 이제 남자가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쿼크의 가침과 이 사랑의 어떻게 보면 남자의 사랑이 더 무서운 사랑이라고 해야지. 그때 다르지 않나요? 사실은
보지 않으면 멀어진다. 뭐 군대 갔다. 여기 핵과 전자를 떼어내는 것도 전자를 군대 보내면 사실은 핵은 다른 전자를 찾아서 떠나기도 하고. 갑자기 슬퍼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상태가 쿼크의 상태인지 아니면 뭐 판단해야 되겠네. 약전 이론의 상태인지를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원자물리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요즘은 원자물리라고 안 하고 양자물리 그 양자역학 연구하는 분들이 주로 원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이분들은 사랑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와 달리. 저는 양성자 같이 사랑하는 걸 선호해요. 지금 되게 약간 아까 뭔가 천문학자들을 살짝 밟으시고 그다음에 이론 물리학자들 중에서 또 양자 물리 하시는 분들 살짝 밟으시고 지금 뭔가 인간성으로 원탑에 올라가신 것 같은데. 아니죠. 네, 괜찮습니다. 양자 물리하는 아니 저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단지 서로 다르다. 네, 다르다. 네네. 다를 뿐이다. 물론 내가 조금 더 옳게 다르지만 옳다는 게 아니라 이런 내가 거 서로 조금 더 약간 다정하고 좋은 남자로서 다르지만 제가 옳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제가 얼굴이 뜨거워지는데 이런 사랑을 하고 싶다는 거지. 지금요? 아니 그러게. 큰일 날 소리를. 저희 집에 계신 사모님한테 이제 이런 사랑을 하고 싶다는 거지. 네네네. 아직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약간 옆에서 뭔가 지금 구명 줄을 내주셨습니다. 옆으로 막 계속 도와줘. 오박사님 함께 1년을 보낸 보람이 있어요. 학계의 인성 원탑.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사랑의 이제 트릴로지 중에서 가장 진한 사랑이란 멀어지면 더 애정을 불타오르고 불타오르고 옆에 있으면 본체만치 하고 옆에 있으면 인터랙션이 전혀 없다가 거의 0이나 계산할 때 무시해도 될 정도로 없다가 멀어지면 막 불타오르다가 가까워지면 다시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이상적인 사랑으로 생각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우주 전체에는 혼자 떠다니는 그 쿼크는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죠. 쿼크는 항상 그 양성자 안에서만 자연에 존재하는 데서는 양성자와 중성자 안에서만 살 수가 있어요. 절대로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약간 사랑이랑은 조금 다르네요. 혼자 떠다니는 사랑들이 있는 거 보면. 그렇죠.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요즘 그 고에너지 핵하고 충돌시키는 그걸 보면은 잠깐 쿼크를 녹일 수는 있어요. 그 양성자를 녹여가지고 그러니까 핵을 녹여요. 근데 핵을 녹이려면 한 몇 도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말도 안 돼. 상상도 안 되는데. 제가 예전에 부산대 있을 때 방사선 오늘 네네. 이제 작년에 방사선 이야기하면서 아마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옥장판 만드는 회사 분이 그 정말 라돈 그 토륨 덩어리 가지고 옥장판을 만든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람 몸에 해로워서. 근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법적 그런 절차를 안 받고 밑에다 이거는 법적으로 사용한 데서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달아야 되는데 그럼 달지 않고 그냥 내놨다가 혼쭐을 난 적이 있어요. 그때 사장님이 회사 사장님이 변호사 대동해가지고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연구소로.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옆에 변호사가 없으니까 저쪽은 있고 그럼 걔는 기가 확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서 막 틀린 말을 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뭐였냐면 방사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래서 왜요? 아니 그 사장님이 변호사 옆에 있고 딱 노려보고 있고 저는 왜 안 나오는데요? 묻고 싶었지만 참았죠. 내 소리만 하고 참고 있는데 다 녹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에서. 근데 용광로 보통 온도가 2000도 높아야 2000도거든요. 2000도에서 핵이 녹을까? 그래서 거기서 그 말 틀렸는데요 라고 하지 않고 또 예속만 나오는데요. 변호사가 도대체 뭐길래. 아무렴요. 이게 그게 아니고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막 뒤끓는데. 그렇지. 그 용광로에 넣는다고 해서 막 그 철광석을 해가지고 막 그 칼을 만들어서 막 금칼이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연금술이잖아요. 사실 그게 되면. 그렇죠. 그래 예를 들면 태양에서 이제 핵융합이 일어나는 것도 핵을 녹이는 건 아니거든요. 두 개가 서로 밀치는 일을 이겨내고 둘이 합쳐지는 것 뿐인데 근데 이 핵을 정말 높은 온도를 가해서 녹인다 할 때는 몇 도 정도? 그러면 진짜 연금술이 되는 온도여야 되니까 지구엔 없는 온도 아닐까요? 지구에 만들어내죠. 지구에서. 지금 뭐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무슨 스타고 그런 거. 핵융합. 핵융합 정도의 온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걸로도 안 돼요? 네. 핵무렵이 한 억도 정도예요. 1억. 1억 네, 도면 1억 도면 이제 오늘날 핵물리 하나 그렇게 추운 데서 무슨 연구를 해? 네, 그런 말. 100억, 아, 그렇구나. 100억도 그렇죠. 막 질러버려. 100억도 네. 다리가 얼 것 같아. 아 진짜요? 그것도 안 돼요? 우주 초기 정도. 그런 온도가 온도. 가능해요? 어느 정도 것 같아? 조도? 조도예요. 진짜요? 조도예요. 와 진짜 막 저도 질렀는데 이래야 여섯 개나 되는구나. 질러야 조도면은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한 지역이 있잖아요. 부산의 앞에 있는 영도 끝자락 가면 조도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거기서 하면 대한민국에 되겠네요. 존재해요. 조도에 네. 실험은 꼭 조도에 가서 하시기를. 그 옥장판도 네. 거기서만 팔라고 해요. 그게 요즘 우리가 그 천문학에서 사건의 지평선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왜 심층 우주 관측한 그 제임스 웹 왕후도 관측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보면 타임머신이거든요. 네, 그렇죠. 100억 년 전, 요즘은 뭐 거의 130억 년 전까지 돌아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블랙홀을 발견하는 것도 정말 오래 전에 생겼던 그 그죠. 걔를 보는 거니까 전부 다 타임머신이잖아요. 네. 오직 과거로만 돌아가는. 근데 입자물리의 가속기도 똑같아요. 입자물리의 가속기에서 조도를 얻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우주가 생성되고 나서 10의 한 마이너스 8승초 이 정도 시간이 딱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그 순간에는 핵이 다 녹아가지고 쿼크가 있죠. 쿼크를 감축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몇 철 정도 될 것 같아요? 물리학자 짧다고 하는 시간. 짧다고 하는 시간? 조분의 1초. 10의 마이너스 한 플랑크 타임. 뭐라고요? 플랑크. 플랑크 시간. 플랑크 그러면 이제 시간. 실험을 할 수 없는 시간이니까. 그거보단 크게 3플랭크 시간을 확인해서 이제 조금 진도도 힘들죠. 너무 지니시네. 좋은 시도예요. 그게. 조분의 1초. 네. 진도도 그 정도 가지고는 아 그 너무나 긴 시간이 억겁의 진짜요? 조분의 1초도 안 된다고? 저번에 이제 억겁의 시간이 조분의 억겁의 1천 시간. 그래요? 네.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23승초. 감이 안 오는데요. 10의 마이너스 23승초 정도 되면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2승초가 핵하고 핵 사이를 전자가 쌩 하고 지나갈 때 그것도 속도거든요. 그 지나가는 타이밍이 그 정도나 그거보다 더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오늘 어차피 우리 사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애정 고백을 정말 심오하게 하려면 불안해진다. 불안한다. 제 얘기 듣고 안 불안한 적이 있어요. 그거 그래요. 아무 얘기나 하셔도 되겠어요. 아무 얘기나 해도 불안하잖아요. 네. 그 전자가 핵과 핵 사이를 지나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난 널 사랑하고 있었단 말이야. 얘기하라 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위험한 왜냐하면 말 잘못 하네요. 알아들으면 짧은 시간 동안만 사랑하고 있어. 아, 이렇게 그렇죠. 들으면 큰일 나죠. 그 짧은 전자 사이를 지나가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조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없어. 그렇죠.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예. 하지만 거짓말이잖아요. 이렇게 하겠죠. 누가 그런 얘기 하면 그래. 네네. 어제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저도 그 얘기 하니까 학생들이 비웃더라고요. 근데 그 그 대화는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그 대화는 저기 빅뱅 이론에 많이 봤잖아요. 셀든과 셸든의 여자친구 사이의 대화들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네. 네네. 근데 둘은 잘 통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적절한 사람을 만난다면. 네. 우리도 항상 적절한 그게 바로 오늘의 얘기하는 쿼크와 쿼크가 만났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쿼크가 사랑에 빠지려면 반드시 쿼크라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교훈이네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무려 트릴로지로 네. 그 사랑의 물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써먹으려면 결국 이런 얘기를 알아들을 상대를 서로 만나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거를 어디서 찾을지를 또 트릴로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또 물리학의 영역이 그리고 아닌 것 같은 같긴 세계면 하지만. 안 돼요. 네. 또 심지어. 맞아요. 서로 같은 색이면 또 안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죠. 쿼크는 쿼크 대 색깔이 색깔이 달라야지 달라요. 되니까 서로 부족한 걸 좀 채워줄 수 있어야지. 그래서 하향이 되게 맞다. 하향이야말로 사랑의 완성. 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서로 상호작용 안 하지만 그만큼 편안한 상태라는 거죠. 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때는 누군가 떼놓으려 그러면 절대로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거죠. 이런 그런 거 괜찮네요. 우리가 이제 어떤 관계가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아무 인터랙션이 없으니까 얘네 떼놔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떼놓으려고 그렇죠, 하면 그렇죠.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이게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떼놨어. 네. 떼놔가지고 이제 서로 다시 둘을 이뤘잖아요. 네. 그럼 저쪽에도 바로 한 명이 생긴다는 거. 이거. 그러니까 네네네. 그리스 시인의 사랑을 바로 적용하는 우리들의 쿼크.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게 세 식구가 같이 제가 살고 있을 때는 집에서 네. 집에만 재택근무하고 막 있을 때는 서로 터치 안 해요. 그냥 네. 신경도 안 쓰고. 크네. 근데 제가 이번에 10월달에 한 달 집에 있다 언제 들어와 그러면서 계속 집을 끌어들이려고. 참견하고. 이게 알겠지. 우리의 삶이 다. 맞아. 진정한 강력이네요. 그렇죠. 진정한 그거 좋네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강력이거든요. 네. 맞아. 원래 자취하면 엄마랑 더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 막내딸하고도 막내딸이 밖에 나가서 살면 친해지고 함께 살면 서로 미워. 그래가지고 팬데믹에 타이머 8시간 설정해놓으면 8시간 뒤에 싸우잖아요. 집에 들어와. 그래서 팬데믹 때 자식들하고 사이 나빠진 부모님도 되게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애들이 학교나 어디 거기 맞아요. 있어야 되는데 집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약간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가 이 양자 생력학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사랑과 더불어서 네. 그 여러 가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괜찮네요. 이제 우리는 거의 어떤 일이 있어도 쿼크가 가까이 있으면 상호작용을 잘 안 하고 그리고 그 떼내려면 얘기를 어렵다라는 건 안 까먹게 생겼네요. 그리고 하나 제가 더 첨언을 하면 서로 가까이 있을 때 상호작용 안 하고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면 서로 세게 상호작용하지만 가까이 갈 때 상호작용하지 않는 거를 그 멋진 말을 하나 붙여놨어요. 뭐죠? 그걸 점근 자유도라고 불러요. 점근 자유도. 아닙니다. 정근이 아니고요. 점근 자유. 네, 정근 자유도와는 상관없는 점근 자유도. 그 어심토틱 프리덤이라고. 네, 멋있네요. 네, 요 말을 하나 기억을 해두면 예. 오늘 뭔가 약간 배운 것 같고. 가까이 있을 땐 상호작용 안 하는 건 점근 자유도. 점근 자유도.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는 그 사랑 이야기를 뭐 더 해도 되는데 아쉬움이 있으시군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까이 있을 때는 얘기했는데 떨어졌을 때가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예를 때는 그때 상호작용이 세질 때. 네.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자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네. 이론 물리학자가 할 줄 아는 거는 전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제대로 하는 거는. 근데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뉴스 그분들도 논문 보니까 다 이론 물리학자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론 물리학자들은 원모를 실제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꼭 이론 물리학자들은 어떻다고 꼭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겸손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건 약간 너무 과시적이지 않습니까? 겸손치고는. 과시적인 겸손. 과시적 겸손. 겸손의 새로운 장르를 많이 개발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박사님이. 그러네요. 예전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에 이말년이라는 만화가께서 무소유라는 책의 소유권을 가지고 다툼이 있었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과시적인 겸손.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해의 물리학자들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다음 주 목요일 날 28일이죠. 되게 오랜만에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시민의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유시민 작가님과 파토님, K 박사님과 제가 함께 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 이게 저희 지난 시간에 유시민 작가의 정치색 어쩌고저쩌고 막 약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유시민 작가님은 되게 중요한 인문학 쪽에 그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저희는 과학 쪽의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과학과 인문학을 좀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서 이 간극으로 인해서 어떤 좀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다. 과학은 좀 어떤 도덕으로부터 좀 탈맥락화되는 면이 있고 인문학은 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근시안적이지 않냐. 약간 이런 문제의식들을 좀 가지면서 양쪽 모두한테 좀 이걸 노출을 해보자.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거기에서 무슨 대단히 정치적인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크게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크게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마지막 라이브 좀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올해 방송을 좀 정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신 두 분의 1년 소회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재미있었는데요. 더 많은 이제 헛소리들을 못한 게 좀 아쉽고 이게 바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머리를 잘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리프레시 해가지고서 와야 되는데 이제 쫓기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와야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소리들이 나오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야, 이 말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렇게 자체 검열을 한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자체 검열이 조금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시간이 많아야 빈둥빈둥 되다가 이제 맞아요. 나타나고 사라지는 생각들이 잠재의식 속에 있으면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막 이 뇌의 제어를 받지 않고 입으로만 나오거든요. 네, 그 상태의 경지를 도달하지 못한 게 좀 아쉽네요. 네. 수련이 필요합니다. 네. 그 태국권 한번 더 보여주시죠. 기회가 있으면. 땡. 네, 김현철 박사님의 네. 1년 인사를.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작년 8월부터 되게 많이 바빠졌어요. 작년 8월에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장제를 맡는 바람에 이게 그 선출직 학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이렇게 은연중에 네, 겸손하게 은연중에 지위에 대한 과시적으로 겸손하신. 지위에 대한 그런 자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겸손하니까. 아, 네네. 그렇게 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겸손하신 중첩 상태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회의도 많고 다른 서빙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바빴어요. 바쁘고 그래 원래 계획대로 책도 진도도 잘 못 나가고 그리고 이제 최 대표님께서 방송도 같이 하자. 그래서 처음에도 계속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뭐 주말 하루를 다 쓴다거나 특히 그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할 때는 그래서 책으로 엮어도 될 정도로 제게는 되게 좋았어요. 공부도 되고. 그런 점에서는 참 좋았는데 하나 아쉽다면 이제 바쁘니까 좀 전에 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를 잘하려면 또 연구를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잘 노는 거거든요. 노는 것과 연구하는 게 별 구분이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다른 게 바쁘면 그런 것들 자꾸 방해를 해요. 맞죠. 특히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기다려지는 이유가 이때 많이 배워요. 특히 그 웜홀도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한 2주 정도만 더 주어졌으면 또 논문 열심히 읽고 와가지고 제 딴에 제가 이해한 말로 했을 건데 그게 조금 그리고 이번엔 좀 더 녹화도 빠르고 해서 그걸 못했던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깊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제가 이 낯도 많이 가리고 너무 겸손하시고 그래서 참 힘은 들었지만 정말 뭐 힘이. 네네. 이런 자리 불러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면 계속 이상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막아야지. 네. 저 두 분하고 같이 저도 1년 보낼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고요. 제가 두 분하고 일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바쁘신 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었죠. 저희 내년에는 이런저런 개편들이 조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마 1월 달 중에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공지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희 게다가 내년은 10주년이거든요. 네, 여러모로 많은 변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달간의 휴지기가 있겠지만 저희를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연말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시 28일 저녁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